밤에 잠을 자다가도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처럼 시원하게 뻗어 나가던 소변 줄기가 힘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제 나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려나? 하지만 병원에는 왠지 가기가 꺼려집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 나이에 겪는 당연한 일이겠거니 별일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죠. 혹시 요즘 내가 혼자 너무 자주 해결해서 그런 건가? 이 죄책감 섞인 물음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온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꾸짖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그 근거 없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 섰습니다. 수만 명의 데이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마음의 평안과 진짜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때로는 말썽쟁이가 되는 전립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을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지나가는 길목인 요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작은 호두알 크기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중요한 사거리를 지키는 교통경찰처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이 특별한 위치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소변과 관련된 불편함이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기관의 주된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백색의 액체, 즉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의 탄생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마운 기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서 이 고마운 기관이 말썽을 부리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몸속에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는 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으로 전환되는데 이 DHT가 전립선 세포에게 이제 더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성장이 멈춰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 체계에 변화가 생겨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카락이 휘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의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립선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원인과 심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증 BPA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노화 과정에 따라 전립선이 양성적으로, 즉 암이 아닌 형태로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으사드며 밤에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이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립선염입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세균 감염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비세균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골반이나 회음부에 뻐근한 통증을 유발하고 소변 볼 때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 세포가 악성으로 변하여 통제 불능 상태로 증식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거북이, 암에 속하며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완치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태를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시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남성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한참을 뜸들이다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을 때부터 버릇이 돼서 혼자 해결하는 일이 잦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전립선이 이렇게 된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자주 하면 정력이 고갈된다.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주책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 전립선암에 걸린다 등. 이런 말들은 아마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평균 수명이 짧았던 과거, 우리 조상들이 생명의 근원인 정징애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 통제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들에는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 없는 말들은 수십 년간 우리를 옥죄는 두려움의 족쇄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심호흡을 한번 깊게 하시고 현대의학이 밝혀낸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학적 증거는 우리가 믿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연구 중 하나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행했으며 비뇨기과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유럽 비뇨기과학 회지 유로피엔 유럴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1,925명의 남성들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 그룹은 한 달에 4회에서 7회 정도 사정하는 남성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과학자로서 저는 이 연구가 직접적인 원인 결과를 증명한 것은 아니며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관찰 연구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와 더불어 호주, 유럽 등지에서 이루어진 여러 후속 연구들 모두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연구진들 스스로도 이러한 현상의 가설로 전립선 정체 가설, 즉 오래된 전립선액을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것이 발암 물질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은 우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행위에 도덕, 죄책감, 그리고 낡은 편견의 옷을 입혀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과학의 눈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때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그토록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를 막아주는 정화작용입니다. 전립선을 끊임없이 맑은 샘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샘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샘물을 주기적으로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고이고 이끼가 끼며 온갖 부유물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전립선액이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면 그 안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잠재적인 발암 물질들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바로 이 고인 물을 퍼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채워지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청소 행위입니다. 이는 전립선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셈입니다. 둘째는 낡은 세포는 가고 새로운 세포가 온다는 세포 교체 촉진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스스로 사멸하고 이를 세포자살 또는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질서정연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전립선 내 환경이 정체되면 이 질서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낡고 손상된, 심지어 유전자에 약간의 오류가 생긴 세포들이 제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암세포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고 건강한 새 세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암세포가 뿌리내릴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이 특히 주목하는 디스트레스와 염증의 고리를 끊는 작용입니다. 남성의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온몸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특히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립선은 이러한 염증이 만성화되기 쉬운 표적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절정에 이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과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규칙적인 배출은 단순한 해소를 넘어 전립선을 공격하는 만성 염증의 불길을 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용, 즉 정화, 세포 교체, 염증 완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여러분의 전립선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돈 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 흐름을 막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처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배출 없이 정체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리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부 관계를 통해서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든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관리 활동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황금률, 식탁을 전립선 친화적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결정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뜻한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소스 파스타는 전립선을 위한 훌륭한 보약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호박씨와 굴의 아연은 전립선 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전립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호박씨 한 줌을 추가해 보십시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의 오메가3, 셀레늄, 고등어, 연어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두 알에 풍부한 셀레늄 역시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어려운 식단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호박씨를 넣은 오트밀, 점심에는 구운 연어를 곁들인 샐러드,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은 요리,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이렇게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황금률, 하체를 움직여 펌프질을 하십시오. 매일 30분 이상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걷기는 하체와 골반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펌프입니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골반 부위로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운전할 때, TV를 볼 때 누구도 모르게 이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이는 소변 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네 번째 황금률, 정기검진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PSA 혈액검사. 이 간단한
수치가 약간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닙니다. 비대증이나 염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 많은 남성분들이 이 검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숙련된 의사가 시행하면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며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단단한 정도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혈액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불편함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67세의 한 남성분,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피로와 절망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밤에 자꾸 깨서 미치겠습니다. 소변 때문에 한밤에 4-5번은 깹니다. 줄기도 약하고 보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매일 혼자 해결합니다. 젊을 때부터 버릇인데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사 수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PSA 수치는 그리 높지 않았고 염증 반응도 경미했습니다. 그의 진짜 병은 전립선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낸 스트레스와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4가지 황금률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 다시 찾아온 김 선생님의 표정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1-2번밖에 안 깹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었다가 1번 정도요. 소변 줄기도 다시 시원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즘은 혼자 해결할 때도 더 이상 죄책감이 안 들어요. 이게 제 몸이 필요로 하는 일이고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한 알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배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규칙적인 배출은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지만 바이올린 하나만으로는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운동 없이 배출만 한다면 골반의 혈액 순환 정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는 몸속 염증의 불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행위가 즐거움이나 해소의 목적이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강박적인 습관이 된다면,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건강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극단이 아닌 균형에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반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면서 쌓이는 스트레스와 오해,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욕구는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다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나눔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